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집합의 연산, 중단원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잠깐 또 잔소리를 해보면, 수학은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뭔가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아는 문제, 이건 모르는 문제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강을 찍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니네들 또 한번 이렇게 좀 진지하게 문제를 좀 임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앞에서 중단어 문제라던가 유제 문제들 보니까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좀 부족한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했다 정도의 수준에서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뭐 내 기준은 나는 100인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90이고 어떤 친구는 30이고 어떤 친구는 뭐 진짜 거의 뭐 한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는 실은 100에 가까워야지 그거보다 좀 낮은 수치를 내가 딱 보면 이게 느껴지거든. 선생님이 그 학생을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친구가 얼마만큼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친구가 이거 못 풀어서 그냥 인강 없이 그냥 답지 보고 그냥 필요한 요소만 딱 적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려요. 자, 1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서로소라는 요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되겠지. 서로소가 뭐였어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를 우리가 서로소다라고 얘기하잖아. 즉 겹치는 게 없는 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A와 복이 있는 애가 겹치는 게 없는 걸 찾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A가 지금 보니까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겠네. 자, 보니까 1번은 1하고 3이 겹치고 2번은 6이 겹치네. 그 다음에 3번은 1, 2가 겹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나열법으로 고쳐주면 4, 8, 12, 16 뭐 이렇게 끝까지 가겠지. 얘가 겹치는 게 없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원소나열법으로 고쳐보면 5보다 작은 소수니까 2, 3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2하고 3이 겹치네. 그래서 집합 A와 겹치지 않는 집합은 4번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 전체 집합이 있고 A, B가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8의 약수니까 1, 2, 4, 8 뭐 이렇게 뭐 체크가 될 거고. 자, 어쨌든 전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집합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크게 전체 집합 그려놓고 그 다음에 A, B 자, 그래서 여기가 A, B라고 체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원소를 집어넣을 건데 가장 먼저 집어넣는 건 이제 교집합이죠. 교집합. 자, 그러면은 자, 보니까 1 겹치고 2 겹치네요. 1, 2 겹치네. 1, 2. 그러면은 가운데 먼저 1,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만 있을 거고 이쪽은 4하고 8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2, 3이 그러면 밖에 있네. 4, 5, 6도 밖에 있겠네. 7 또 밖에 있겠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되죠. 1번 A 교집합 B는 1, 2다. 맞네.
자, B의 여집합은 3, 5, 6, 7이다. 자, B의 여집합 뭐라 그랬어요? B가 아닌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1, 2, 4, 8을 뺀 나머지니까 3, 5, 6, 7 맞네. 자, 3번 A 차집합 B. 자, A에서 B를 빼고, 자, 뺄 때는 공통의 부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A에 남는 거. 오, 맞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요 부분을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B에서 A가 아닌 것을 빼고 B에 남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찾으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을 그대로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차집합과 교집합의 그 관계 알 수 있죠.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B에 교집합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뒤에 거에다가 여집합을 한번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B 교집합 A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니까 1, 2네. 그럼 4번이죠. 4번이 지금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파악해도 1, 2가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연습해서 좀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애들 있잖아. 그럼 그런 애들을 조금 변환시키면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 되니까,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A가 1호 A, 그 다음에 B가 A 빼기 3, 4, 7 이렇게 했는데, 자, B 차집합 A가 7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B에서 A를 빼고 B에 순수하게 남는 게, 자, 7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A 빼기 3이랑 4는 A랑 A도 가지고 있는 원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A도 가지고 있는 원소.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7만 빼고 앞에 있는 A 빼기 3이랑 4는 집합 A도 가지고 있는 원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1호 A예요. 1호 A. 그러면 여기 안에서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겠지. 4. 그리고 자, A 빼기 1이니까 여기 안에서 4 빼기 3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B는 1, 4, 7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1, 5,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어차피 5개를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고, 자, 이거는 전체 집합을 그릴 필요가 없죠. 여집합이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 안에서 A 교집합 B. 자, 지금 보니까 1, 1, 4, 4가 겹치니까요. 자, 여기 안에서 1, 4. 자, 네, A는 7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5를 가지고 있는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A가 1, 4, 5다. 맞고 B 1, 4, 7이다. 잠깐만. 아, 네, 반대로 써놨네. 반대로 써놨네, 여기를. 여기가 B가 여기가 7이고, 아니?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죠. 반대로 써놨구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가 1, 4, 5 맞고, B가 1, 4, 7 맞고, A 교집합 B 1, 4 맞고, A 차집합 B가 틀렸네. 그쵸? A 차집합 B가 지금 보니까 원소 1이 아니라 누구예요? 5잖아. 그럼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합집합 B 1, 4, 5, 7. 그것도 맞죠. 자, 요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자, 그림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냐 이거거든. 자, 요런 형태로 지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 그림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 애들 좀 어려워합니다. 자, 이거. 자, 일단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봐보니까, 자, 어떤 식으로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 부분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채워봐.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 부분이 되는 거잖아. A 교집합 B. 그쵸? 자, 그런데 자, 어느 부분이 빠져야 돼? 지금 내가 빗금친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 빗금친 부분이 누구 영역이에요? C의 영역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그냥 그거야. A 교집합 B에서 자, 내가 차집합 얼마를 하면 돼? 그냥 C를 하면 되는 거야. 왜? 차집합한다는 거는 우리가 뺀다는 거잖아. 자, 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빠진다는 거예요? 공통의 부분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와 C의 공통 부분이 빠지고 A 교집합 B에 남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자,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찾으시면 되죠. 그게 누구야? 1번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일단은 지금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을 딱 꼬집어가지고 걔만 딱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뭐 더할 건지 뺄 건지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봐보니까 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리고 A가 1, 3, 7, 9다. B가 2, 3, 9, 10이다. 자,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얘네들을 한번 쭉 보니까 여기서 여기 부분부터 먼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여기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니까 B차집합 A 부분이랑 자, B를 합집합을 했더니 자, 뭐가 나온 거예요? 자, B차집합 A랑 B의 합집합이래. 그러면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B에서 A를 빼고 B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B의 일부분이겠지. 그쵸? B에서 A를 빼고 B에 남는 거니까 뭐 A랑 공통 부분이 빠지면서 어쨌든 B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이거 B의 일부분이야. 근데 B의 일부분과 B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B의 일부분이랑 B의 합집합은 뭐야? B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B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건데 이 문장을 해석 못하고 막 여기 안에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가지고 막 분배 법칙을 쓰고 있고 드모르간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부터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해야 된다고. B차집합 A는 B에서 A를 빼고 B에 남는 부분이니까 B의 일부분이고 B의 일부분과 B의 합집합이면 이거 그냥 B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B 교집합에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B가 오늘따라 이렇게 약간 얍시럽게 생겼냐? B 차집합 A가 되는 거죠. B 차집합 A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B에서 A를 빼고 어떤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빠지고 그리고 누구한테 남는 거? B에 남는 거. 그럼 누구예요? 2하고 10인 거지. 2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자, 이것도 해석을 해야 돼. 이 문장을.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가 공집합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교집합이니까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아까 위에서 했잖아. B 차집합 A랑 똑같잖아. 이 B 차집합 A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집합이래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B에서 A를 빼고 B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자,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한번 해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B에서 A를 뺐어. 공통 부분을 뺐거든. 그랬더니 B가 아예 없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A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면서 여기서 항상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떡하니 2번에 있네. 그러면 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 6번까지 봤고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이 근데 잘 안 보이네. 자, 7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뭐 그대들 책이 있으니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 세모를 자, 이렇게 나타낸다. 자, 다음 중 자, 옳지 않은 것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봐보면 뭐 하나하나씩 다 해보면 되는데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본다 그러면은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합집합의 공집합에 그 다음에 차집합에 A 교집합의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꼭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거지. A 합집합의 공집합이다. 그럼 A잖아. 그 다음에 A 교집합의 공집합이다. 그럼 공집합이잖아. 그럼 집합 A에서 공집합을 빼고 A에 남는 거 어차피 A죠. 1번 맞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봐보니까 2번. 자, 똑같이 갑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을 차집합해라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 그럼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전체 집합이고 두 번째 거는 공집합이네. 그럼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2번도 맞네. 자, 다음에 3번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차피 또 A와 A의 합집합이야. 그럼 A와 A의 합집합이 뭐예요? A지. 그 다음에 A와 A의 교집합이 누굽니까? A죠. 자, 그거에 대한 차집합이야. A에서 A를 빼고 A에 남는 건데 아무것도 없네. 맞네요. 그러면 자, 4번도 볼까요? 4번. 자, 하게 되면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 그럼 누구야? 전체 집합이지. 그 다음에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 A죠. 자, 그럼 이걸 또 차집합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전체에서 A를 빼고 전체에 남는 게 누구를 의미해요? A가 아닌 거겠지. 그러면 4번이 잘못됐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8번. 자, 이것도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어떤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A에서 X라는 집합을 빼고 A에 남는 건 A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A 집합에서 X를 빼고 A에 남는 거. 근데 아무것도 빠지지 않고 그냥 A가 나왔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즉 A 교집합. 일단 글씨가 이렇게 약간 교집합 X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집합 X라는 애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1, 5니까 원소 1과 5를 자, 포함하고 있지 가지고 있지 않다.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리고 문제에서는 개수 물어봤죠. 그럼 개수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합니까? 2에 그리고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 전체 집합이거든. 그럼 여기서 전체 집합의 개수가 7개니까 2의 7승에서 자, 반드시 포함하거나 자,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지수 부분에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 2의 5승이니까 32개 나오더라. 이렇게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자, 요거를 좀 문장이 좀
복잡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어느 영역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거를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간단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뭐예요? 드모르간을 써야 되겠네. 드모르간. 자, C를 하나씩 다 줘요. 그럼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은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네. 자, 이 문장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빼고 A에 남는 거잖아. 자, 그럼 A에서 B를 뺄 거야. 뭘 뺍니까? 공통의 부분을 뺄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1하고 3이네. 그러면 얘네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4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문제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10번도 지금 보니까 자, 얘랑 같은 집합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거든. 꼭 그거지. 뭐 중가로, 대가로, 소가로 있는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풀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딱 하나 나오잖아. 그쵸?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자, 일단은 봤을 때 첫 번째는 여기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괄호 안에부터 드모르간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 괄호 안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좀 바꿔서 자, 표현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 부분 밑줄 친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교집합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지. A. 자, 이렇게. 자, 근데 밖에 누가 있었어요? C가 있잖아. 자, 여기서 드모르간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B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의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자, 지금 보니까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이제 같이 있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공통 인수다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빼면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남겨져 있는 애들끼리 주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부분을 해석하면 돼. 해석. 자, A가 아닌 거와 A의 교집합. A가 아닌 거랑 A의 교집합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공집합. 그러면은 얘가 결론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B의 여집합. 5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도 자꾸 연습하고 좀 써버릇하면 익숙해집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 좀 짧게 가는 거잖아. 니네들은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거를 되게 답답해 하시면 안 돼. 앞으로 수학을 계속 하시려면 그 버릇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자, 12번. 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요 12번 문제가 서술형에서도 좀 잘 나오고 뭐 그래. 여기 안에서 자, 일단은 자, 전체 집합이 35고 A가 22, B가 17일 때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과 N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일단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두 가지야, 두 가지. 근데 이거 이제 뭐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 자, 어떨 때 이제 최대가 나오냐면 일단 최대가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은 A가 22개고 B가 17개잖아요. 자, 여기 안에서 어떤 벤 다이어그램에서 최대가 나오냐? B가 여기 있고 A가 이런 경우에서 B가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왜냐하면 여기 하니까 즉 다시 말하면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다시 말하면 A 교집합 B가 B일 때, 자 여기 안에서 A 교집합 B가 최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B가 17개니까 여기 안에서 최대값 M은 얼마다? 17.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최소값은 어떨 때 나오냐면 요럴 때 나와. 이런 그림일 때 나와요. 이런 그림일 때. 자, 이런 그림일 때 나오고, 자, 여기 안에서 지금 나오는 우리가 어떨 때 또 이제 최소값이 나오냐면, 전체 집합이, 자, 누구랑 똑같을 때, A 합집합 B랑 똑같을 때, 왜냐면 A 합집합 B 밖에 무언가가 있으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을 A 합집합 B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공식 있었잖아요. A 합집합 B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고 A 교집합 B를 이렇게 했던 거. 자, 여기에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35는 22 더하기 17에 빼기 X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되냐? 4가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4란 소리니까 자 최소값 M은 얼마다? 4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M 더하기 N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17 더하기 4 해가지고 21 3번이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유형 좀 잘 보시고 어떨 때 최대 어떨 때 최소가 나오는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어느 반 학생 37명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7명,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5명, 야구와 축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5명이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37명 요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 왜냐면 앞에서 분명히 좋아하는 친구 얘기가 나왔다가 뒤에서 갑자기 좋아하지 않는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집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주어진 그 학생 수가 전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이때 야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지. 자, 요거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체 집합은 37.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자, 야구를 A라고 할게요. 17.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을 B라고 합시다. 야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5명이래. 그러면 이렇게 힌트가 있는 거고 쟤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자 A 교집합 B를 자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 내가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 이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17이라고. 자, 요것도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25이라고. 근데 A 합집합 B가 없죠. 자, 그럼 A 합집합 B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안에서 A 합집합 B.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어.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빼면 그게 A 합집합 B가 되는 거잖아. 즉 37 빼기 5가 돼서 A 합집합 B가 3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17 더하기 25에 마이너스 32.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자, 10이다.
자, 몇 명이다. 자, 10명이다 라고 얘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요것도 자, 한번 봐보니까 일단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이나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자,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일단은 3으로 떨어지는 집합, 자, 3으로 떨어지는 집합을 한번 내가 그 집합을 3으로 떨어지는 집합을 A3이라고 할게. 3 이렇게. 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는 A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3, 2나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찾으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3이나 5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럼 뭐냐? A3의 합집합에 A5인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자, 뭐를 구해야 돼? 자, 이거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런 거거든. 이거의 개수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나는 뭘 구하면 돼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3과 5로 동시에 떨어지는 애가 누군지를 구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자, 3으로 떨어질 수 있는 친구. 자, 몇 개입니까? 33개네. 33개. 그렇죠? 33개.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친구들. 자, 몇 개입니까? 20개예요. 20개.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그 3과 5 둘 다 떨어지는 애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15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A 1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5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개수. 자,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53 빼기 6이니까 얼마가 돼? 47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